대조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이제 너네는 모의고사 시험지에 하면 돼. 왜냐면 틀릴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 화면을 한번 봐봐. 화면 보면은 오늘날에 여기서 읽어보면 문맥상 오류를 예방하는 거랑 replicability, 반복 가능성, 복제 가능성, 그 다음에 창의성이랑 속도랑 킷네스, 이게 대조되는 개념이잖아 지금. 돼요? 그럼 내가 지금 2번 형광펜이랑 1번 형광펜 쳤잖아. 돼?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형광펜 쳐야 될지 한번 고민해봐. 대답은 하지 말고 여기다 무슨 형광펜 쳐야 될지. 하늘색을 해야 될지 노란색을 해야 될지 문맥상 고민해보면 된다. 지금 내가 질문한 건 이거죠. 미니마이즈 베리에이션. 그쵸? 이거 따라하지 마. 그냥 너네 형광펜 뭐 할지 헷갈릴까봐 이렇게 한 거니까. 돼?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A lot of little mistake 있죠. 여기에도 무슨 형광펜 쳐야 될지 한번 고민해봐. 지금 이 두 개다. 3번이랑 7번에 어떤 색 형광펜 쳐야 될지. A lot of little mistakes. 여기는 무슨 형광펜일지. 이거 문맥상 따져야 돼. 이 단어만 보고는 절대 몰라. 해석을 하고 글을 이해해 왔어야지 할 수 있거든. 민서 미니마이즈 베리에이션 있지. 여기 무슨 형광펜 쳤어? 그쵸? 하늘색이죠. 파란색. 왜냐면 지금 하늘색 치고 있는 건 그러면 어느 시대 때 필요했던 특징이냐 얘들아. 그쵸? 산업시대 때 필요했던 특징이죠. 오류를 하면 안 되고 오류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반복 가능성을 이제 올려야죠. 계속해서 똑같은 거 복제해내는 거. 그 다음에 변화는 최소화시키고. 서윤이는 7번 문장 주어 무슨 색 했어? 파란색. 파란색 손 번쩍. 지율이는 무슨 색 했어? 파란색. 그쵸? 많은 작은 실수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를 보면 어때? Help the organization. 조직이 배우도록 돕는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실수는 나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게 문맥을 이해하면은 이걸 충분히 형광펜으로 칠 수 있거든. 엄청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어봐. 구분해가지고 한번 형광펜을 그 모의고사 시험지에 치면 돼. 무슨 말 뭔지 알려주지 않을 거거든. 어떤 단어인지. 그러니까 정보 시대에 필요했던 거를 1번 형광펜 치면 되고 산업화 시대에 필요했던 걸 하늘색 형광펜 치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이건 그러니까 문법이랑 중심 내용이랑은 다르다. 형광펜의 사용이.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did situation. 그 다음에 8번 문장에도 did situations라고 나오잖아. 이러한 상황이 5번이랑 8번 문장에 did situations가 어떤 상황인지 이면지에 쓰면 되겠죠. 이거는 이면지에 혹은 너네 뭐 그 교과서 작문한 거 부석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22번 지문. 22번 지문에서는 얘 또 촌스럽게 2번 문장 있잖아. 얘 또 촌스럽게 이거 주어라고 찾아온 친구 없죠? important는 명백하게 형용사인데 얘가 주어일 리가 없죠? 이행문에서 참고해서 어떤 표시해야 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대세 쓰임이 뭔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알죠? 이해한 친구들은
이 that의 쓰임이 뭔지를 쓰시면 됩니다. 이 that이 무엇으로 쓰였는지 쓰임이. 그 다음에 7번 문장. 7번 문장에 이 첫 번째 줄에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in 대인 줄 오른쪽에 있는 이 등위 접속사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7번 문장에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 23번. 이거 위에 필기해 줄 거거든. 동사 하나. strip A of B야. strip A of B. A에게서 B를 제거 박탈하다. 제거 박탈하다. A에게서 B를 제거 박탈하다. 그럼 밑에 이거의 수동태 형태를 쓰면 돼. strip A of B의 수동태 형태를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그 3번 문장의 세 번째 줄 있잖아. 쉼표 오른쪽에 있는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야. 3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이거 쭉 하시면 됩니다. 20번부터 돌아오셔서. 그 컨빈스 문형 제대로 구조 파악했는지 확인해라. 꼭 컨빈스. 4번. 또 5번. 4, 5, 6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4, 5, 6 중에 하나.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법이 들어가 있잖아. 1번 문장에는. 그래서 조금 굳이 한 문장만 주제문으로 골라라 하면은 4, 5, 6이 직설법으로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문장에 그 가정법 들어있는 건 알죠? 그쵸? 가정법 들어가 있죠. 이제 눈치채야죠. 같이 한번 보면 1번 문장 주어가 convincing이다. convincing 동명사 들어있잖아. 그 주어 convincing이라는 동명사 주어를 만난 동사는 어디? isn't죠. isn't. merely 그 단지 convincing 설득하는 거 있잖아. 너의 아이에게 뭐라고 설득하냐는 거냐면 그 걱정이라는 게 pointless, senseless. pointless는 어제 나온 무의미하다는 수능 완성에 나온 단어고, 그 무의미하다는 거 있죠. 너의 아이에게 걱정이 무의미하다고 설득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대절 2개죠. 그 다음에 그들이 더 컨텐트 뭐 할 거라고? 만족할 거라고 설득하는 거 있잖아. 만약에 뭐 한다면 그들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게 sto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랍니다. 이거 이행문에 나오는 거죠. stop prevent,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가정법의 2번 형광펜 한번 쳐볼까? 일단은 if 부사절이 나온 다음에 이 과거 동사가 나왔죠. didn't worry. 만약에 그들이 걱정하지 않았다면이 아니라 않는다면 그들이 would be 더 행복할 텐데. 그쵸?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에서 그 너네 같은 10대가 아니죠. 20대 포함이죠 사실. 10대, 20대 같은 이런 젊은 사람들은 믿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걱정이라는 게 인생의 사실이다. 인생의 진리다. 걱정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믿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리고 그 걱정에 대해서 그들이 리를은 거의 없는 이잖아. 거의 혹은 어떠한 통제도 그쵸 갖고 있지 않는 인생의 사실인 거죠. 그 걱정이라는 게. over which 뒤쪽으로는 완전한 문장 나왔죠.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죠. consequently 연결어 결과적으로 그들은 심지어는 멈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그 걱정하는 걸 실제로는 멈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의식조차 못하고 있죠. 자기가 걱정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조차. 그러므로 너는 여기에서 어른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할 필요가 있냐면은 조금 설득할 필요가 있어. 그들에게 뭐라고 설득하냐는 거냐면 그 걱정이라는 게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냐. 오른쪽에 있는 그쵸 is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is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냐면 걱정이라는 게 이중심표까지 찍혀 있네. 전명이 끼어들었으니까 동사 나오기 전에 그 죄책감이나 두려움처럼 걱정이라는 게 nothing more than 그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올리로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게 죄책감이나 두려움처럼 그냥 단지 감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감정처럼 be subject to 하면 무엇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러니까 subject가 형용사로 영향을 받는 이란 뜻이 있어. subject가 형용사로 영향을 받는 고3 때 종종 나오거든. 걱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지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감정처럼. 5번에서는 대표 동사 중에 수요 동사 나오죠. 그들에게 얘기하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eliminate 걱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으로부터. 근데 도대체 어떻게? 단순히 refuse도 투부 동사만 받는 동사 중에 하나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쵸?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그쵸? worry죠, worry. 이제 대명사를 이제 그 이번 형광펜 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대명사가 뭘 지칭하는지 찾는 게. 그래서 나는 일단 펜으로 할게.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은 이번 형광펜으로 해라. explain 대시거든. 근데 가운데 이렇게 전명이 끼어든 거니까 이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뭐냐? 목적격 접속사 대세 걸리는 주어는 그쵸? they will. 그 다음에 뒤에 다시 한번 이 동사가 이제 병렬되는 거죠. 설명하랍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약에 그들이 그 행동하는 거를 거부하잖아. worried 걱정한 채로 행동하는 걸 거부한다면 무엇에 관계없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계없이 걱정하는 채로 행동하는 걸 거부하잖아. 그러면은 그들이 마침내는 걱정하는 걸 느끼는 걸 멈출 것이라는 거죠. 걱정하는 걸 멈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하는 걸 시작할 것이랍니다. 컨텐트먼트는 아까 나온 컨텐트의 명사 형태죠. 만족감이라는 걸. 근데 이 만족감이라는 게 걱정이 없는 삶을 동반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걱정하고 싶지 않잖아?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이 글쓴이의 얘기는. 걱정을 멈출 수 있다는 거야. 그 의지로. 공감이 가나요? 걱정을 의지로 멈출 수 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첨언하자면은 그런 거야. 너네가 걱정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잖아. 뭐 내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혹은 대학 갈 수 있을까?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연인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잖아. 근데 그게 너네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걱정을 해서 그게 더 나아질 거면 걱정하는 게 맞는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순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는 너네가 걱정하는 모든 게 보통 미래에 대한 거거든. 혹은 과거에 대한 후회잖아. 그런 걸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고 영향력이 없다는 걸 알면은 걱정이 조금 줄어들긴 하거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뭐를 도대체 바꾸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나도 계속해서 사실 상담을 받는 거잖아. 너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내가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변화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든. 성장이랑. 그래서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잘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거는 내 성향일 뿐이지 모든 학생들이 그렇진 않거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거나 변화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를 살면서 많이 느꼈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사담이야 이거는. 친구는 그렇지 않은 친구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안 만날 수 있어. 실제로 내가 친구들한테도 많이 조금 10년 주기로 친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학생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거든. 사실 선택할 수 있죠. 난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근데 계속해서 내가 푸시를 넣는데도 변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게 무의식적인 거라서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거든 사실. 막 사실 뭐 갑자기 할머니네 가야 되거나 막 갑자기 아프거나 뭐 어떤 프린트를 집에 놓고 오거나 그런 게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사실 엄청난 저항이거든. 공부나 뭐 그 학원에 대한 그 거부감일 수가 있는 거야. 실수 같은 것도. 아 근데 이거는 좀 내 얘기를 내가 1시간 늦었잖아. 1시간 늦었잖아. 근데 이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사실. 근데 내가 그때 너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왜 1시간 늦었을까? 왜냐면 나는 조퇴를 못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일이 너무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대상이 고등학교. 이건 진짜 정신분석적인 거야 진짜로. 그냥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정신분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시간 늦었잖아. 근데 그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내가 뭐 그때 그 S반한테는 얘기했을 거야. 내가 그 통증약을 먹고 만성 통증이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 통증약을 먹는데 그게 자꾸 잠을 오게 만들어서. 근데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신 분석적으로 해보면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조퇴를 못하니까 그래서 늦게 왔나? 이런 해석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일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실 토요일 정시반은 내가 모르는 애들도 많고 아직 애들이 엄청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까는. 그런데 아마 너네 지각했을 때 막 엄청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그 시즌이 아니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2학년 애들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잘 해주고 있고 또 1학년이었어도 내가 안 늦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무의식인 거야. 이거 의식적으로 2학년이니까 늦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거거든. 물론 말도 안 되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든 거야 사람이. 그냥 보통 너네가 실수하거나 아프거나 물건 떨어뜨리거나 이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 무의식적으로 의미가 있거든. 예를 들어 어떤 친구랑 얘기하는데 누군가 물을 쏟거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이럴 때 있잖아. 내가 막 엄청 집중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누가 그 물을 쏟거나 물건을 떨어뜨려서 내가 얘기하는 흐름을 끊을 때 있잖아. 그거는 당사자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그 대화가 되게 불편해서 그걸 중단시키는 걸 수 있는 100%는 아니야. 항상 모든 건 가능성이야. 그게 근데 이런 거에서 되게 관계의 역동을 아는 게 중요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중시 여기냐면 나는 그 가끔씩 피해자가 가끔씩 너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 희생양이 되어버려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 부모와의 이거 바꿔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네 지금까지 살면서 어른들 꽤 많이 만나지 않았어? 선생님들? 학원 강사나 선생님이나 뭐 카페만 가도 어른들 항상 널려있잖아. 친척들도 한번 생각해봐.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만났던 어른들 중에 현명하다고 생각한 어른이 몇 명이나 돼? 아 진짜 이 사람이 현명하다, 이 사람이랑 진짜 같이 있고 싶다? 별로 없을걸? 그렇게 생각하면 너네 부모도 그런 사람일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게 되게 너네 부모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나도 결핍이 있고 손상이 있고 그런데 조금 틀을 좀 깨야 돼. 어떤 사람을 볼 때 너네도 나를 이상하는 경향이 있겠지. 이왔으면 되게 완벽하고 뭔가 되게 현명할 것 같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 엄청 부족해. 엄청 부족하고 엄청 실수하고 그런데 그거를 되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야. 모르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 자기의 사실 결핍인데 남한테 투영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 뭐 이화쌤의 카페바라 이화가 좋다 그러면서 그게 사실 나도 처음에 그거 보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 이면에는 그거야. 내가 너랑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왜 곁을 주지 않아? 그 메시지인 거거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읽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 가장 큰 힌트는 그거야. 일단은 자기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 불편하고 너무 싫어, 쳐다보기도 싫으면 왜 정신분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이거 진짜 인정 완전 안 될걸? 그 사람한테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내가 있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어떤 애가 A가 되게 너무 나대. 아, 꼴배기 싫어. 왜 이렇게 나대지? 말도 너무 많아. 근데 사실 내 마음속엔 나도 그렇게 관심 받고 싶은 내 억눌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대는 애가 너무 싫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분석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교육받았을 수도 있지.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나대면 안 돼. 좀 얌전하게. 욕 먹을 수 있어. 얌전하게. 내가 막 너무 예의 바르지 않은 애가 불편해. 그러면 부모한테 그렇게 교육받았겠지. 항상 예의 바르게. 누구누구에 인사해야지. 항상 깍듯하게. 막 이렇게 교육받았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네를 되게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 이제 다른 사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싫어하면 안 되는 줄 암? 이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 돼. 너네 알지?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 옆에 있잖아? 그럼 계속해서 엄청 신경 쓰여. 내가 아무리 무관심 해주고 싶어도 그 무관심 해주고 싶은 것조차도 계속해서 그 무의식적으로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마음을 이제 가다듬어. 애들을 싫어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사랑해. 하지만 가끔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가끔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때 있어. 너네 부모님도 너네 그럴 거야 아마. 가끔씩. 오히려 좀 대면대면하고 관심 없으면 어쩌라고. 별로 관심 없는데 관심이 있고선 이제 어떻게든 해나가야 되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 거데. 근데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은율이도 되게 질문 많이 하잖아. 처음에 은율이? 그래 계속 한번 해봐. 그래 해봐. 하지만 마음속에 불편감이 올라와. 그만. 근데 은율이가 너무 그거를 잘 나를 너무 잘해. 내가 은율이한테 심지어 그랬을 거야. 너 시험 기간 때 그거 기억나? 은율이가 지금 빨리 학원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질문만 좀 받아줄 수 있냐는 거야. 근데 애들이 저기 수십 명 들어가 있는데 은율이랑 옆에서 이제 질문을 받아. 은율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은율이 이제 물고 넣질 않잖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너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라. 나 같은 강사 만난 거를. 왜냐면 내가 설명해줄 능력이 있으니까는. 또 그런 역동을 어느 정도 보고 있었고 은율이랑에. 근데 은율이가 그거를 잘 활용해서 여하튼 원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고 난 생각하고. 근데 이건 너에 대한 분석인데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은율이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거, 부족한 거를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항상 그 부족한 것만 보여. 항상 틀린 것만 보이고 그래서 그걸로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그게 학습적으로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거를 좀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해. 항상 부족한 거, 항상 그 비어있는 거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좀 그거에 있어서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불편감을 안 느끼는 사람도 있어.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지 다른 사람도 안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랑 되게 잘 지낼 수 있거든. 그걸 이해하니까 은율이가 하는 질문이 별로 불편하지가 않고 오히려 도와주고 적절히 끊어내야 된다는 것도 내가 배웠어. 안 그러면은 다른 거에 더 집중해서 더 얘가 발전할 수 있는데 너무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렇게 딱 아니야 은율아 거기 이렇게 딱 안으로 몰아주는 느낌? 이게 되게 나한테도 관심이 엄청 많으니까 아직도 글을 쓰고 그러니까 너네한테도 되게 이런 피드백 주고 되게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건 내 분석이지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게 되게 나한테 유의미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삶에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이랑 지내는 게 좀 더 편안해지는 거죠. 저도 갈 길이 너무 내가 보기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거든. 완성이라는 게 없고 살기 힘들어 젠장. 그쵸. 괜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 그럼 뒤에 선택지는 그거죠. 답이 아이에게 자기 의지로 걱정을 멈출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데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걱정을 하고 엄청 고민을 끝도 없이 하고 있다는 걸 조금 인식해야 되거든.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도 21번 어떻게 형광펜 쳤는지 그 모의고사 시험지 한번 봐봐. 옆에 두고 오늘날의 정보시대에서 있잖아. 그 많은 회사에서 그 다음에 많은 팀에서 그 오브젝티브 목표라는 것은 더 이상 오류를 프리벤션 예방하거나 레플리케이트거든 사실 레플리커빌리티 반복 가능성이 아니랍니다. 반복 가능성, 복제 가능성.
대조적으로 이제 대조되는 개념이 나오죠. 그것은 창의성과 속도와 킨네스. 킨이 원래 어제 그 수능 완성에서는 열심인이라는 뜻으로 나왔거든요. 열심인. 그래서 난 이거를 뜻을 치열함이라고 할게. 치열함. 치열함과 예민함. it는 당연히 오브젝티브겠죠. it을 앞문장의 주어인 오브젝티브에 연결시켰다. 대조적으로 목표라는 건 좀 창의적이고 빨리 하고 치열한 게 그렇다고 하네. 정보화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서 있잖아. 그 목표라는 것은 근데 variation, 변화나 변형이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복제해내면 되는 거죠.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에서 물건 돌려서. 하지만 대조적으로 창의적인 회사에서는 오늘날 variation,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더 최대화?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더 필수적이랍니다. 그럼 여기에선 1번 형광펜 쳤지? 이거는 누구나 쳤을 것 같아. 대조되는 개념이니까. 정보화 시대에서는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더 필수적이구나. 창의적인 회사에서는 변화를 최대화한다. 변화를 오히려 좋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급 더 EST 가장 큰 위험성이라는 건 상관접속사 2개 동그라미 쳤죠. 나데이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 있어? 그쵸, 세미콜론이죠. but.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실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일관성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야? 실수를 만들거나 일관성을 잃는 게 위험이 아니라 뭐야? 그것은 failing, 실패하는 것이랍니다. 최고의 재능을 끌어들이는 것에 실패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발명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지금 계속해서 투 부정사가 병렬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투 3개가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방향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하는 것이랍니다. 빠르게 환경이라는 게 변할 때. 그럼 여기서 지금 making a mistake or losing consistency는 무슨 형광펜 치면 될까? 그치? 1번이죠. 그쵸? 실수를 하거나 일관성을 놓치는 거, 이거 괜찮은 일인 거야. 정보화 시대에서는 실수 좀 해도 되고 맨날 똑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형광펜 쳐야 되는 건 failing부터죠. 끝까지.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이렇게 안 쳤냐? 여기를 1번 형광펜 쳤냐? 이렇게 쳤어? 그럼 그렇게 해도 될까? 바꿔도 될까요 저? 이미 다 쳐버렸네. 이렇게 친 사람, 2번 형광펜 이렇게 친 사람 손 번쩍. 아무도 없어 젠장? 그럼 제가 따라가야죠. 이렇게 할게 그러면. 그럼 되냐? 여기까지. 실수를 하거나 일관성을 놓치는 거 괜찮다는 거죠. 메이킹도 1번인가요? 문맥상 그렇게 봐야 돼. 문맥상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흐름상 별로 개의치를 않아 여기에서는. 그래서 7번 문장도 지금 한번 볼래? 7번 문장. 많은 작은 실수라는 게 가끔씩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준사역 동사죠. 조직이 학습하는 걸 돕는다고 하니까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는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다고 유추할 수가 있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빠르게 배우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필수적이라고까지 하네. 혁신의 사이클, 그 주기에 있어서 실수하는 게. 그쵸? 그러니까는 1번 형광펜이 더 적절할 것 같아. Making a mistake 같은 경우에는. 다시 6번으로 돌아가서 consistency, 일관성이나 repeatability, 그 반복성이라는 것은, 반복 가능성이라는 것은 더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새로운 생각이라는 걸 억압할
bring도 여기에서 수요동사죠. 너희 회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기보다는. 그럼 여기에서 consistency랑 repeatability는 몇 번이냐? 그치? 2번 하늘색. fresh thinking은? 그치? 노란색.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면 분명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지나쳤는데 5번 문장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성이라는 거는 실수를 만들거나 일관성을 잃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 변화를 최대화해야 그쵸?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필수적인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문장으로 연결시킬게. 창의적인 회사에서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필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8번 문장. 이러한 상황에서 있잖아. 규칙화 과정이라는 건 더 이상 그 최선의 답이 아니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규칙화 과정은? 그치? 2번이죠. 계속 일관된 걸 별로 안 좋아하네, 정보화 시대에서는. 그럼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지금 어떠한 상황 얘기하는 거냐? 오히려 7번 문장에서 얘기한 실수라는 게, 그쵸?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심포니, 그 교향 악이라는 게 너가 go for하면은 무엇을 추구하다. 교양학이라는 건 너가 추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서 남겨두랍니다. 컨덕터, 지휘자와 그 쉿 뮤직, 악보라는 것을 그냥 뒤에 남겨두래. 남겨두고 떠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즈밴드라는 걸 만들랍니다. 대신에. 그럼 여기에서 심포니는 재즈밴드랑 대조되는 거잖아. 심포니는 모든 악기가 똑같이 화음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재즈밴드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연주하는 거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지금 나 심포니에 2번 형광펜 치고 11번에 재즈밴드에 1번 형광펜 쳤다. 그럼 우리 10번 문장에 컨덕터랑 쉿 뮤직은 몇 번 치면 돼? 그치? 2번. 지휘자랑 가사, 이것도 정해진 거잖아. 정해진 거. 정해진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재즈밴드를 형성하라는 건 변화라는 걸 촉진시키라는 거죠. 그 조직 내에서. 이거 안 쓴 사람은 써라. 빌더 재즈밴드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쵸? 변화를 촉진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집단 내에서.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어? 민지 몇 번 골라왔어요? 저 5번이 5번. 긴 거 골랐네. 다른 거 고른 사람. 4번이 4번. 역시 우린 안 맞아. 전 7번 골랐거든요. 4, 5, 7. 원하는 거 고르세요. 한절 정리 야무지게 해오고. 괜찮아. 나랑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특이해서 그래. 너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내 문제. 그거를 36살 먹고 깨달았다. 22. 얘는 주제문, 얘 너무 쉽지 않았어? 내가 항상 했던 말이잖아. 그치? 주제문 몇 번 골랐어? 7번. 잠깐만, 우리 같은 질문 하는 거 맞아? 아, 깜짝이야. 7번, 그쵸? 저도 7번 골랐거든요. (2번) 골라도 괜찮을 것 같아. 2번이나 7번. 7번이 좀 더 쉬운 말로 써져 있긴 하죠. 그쵸? 사실 이게 로머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새롭고 혹은 스레트닝, 위협을 주는 상황이라는 것은 얼라우려 동사죠. 우리가 결정을 만들도록 요구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결정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건 정보를 또 필요로 하잖아.
내가 결정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니까. 무슨 괄호로 묶었어? 소부터? 중괄호죠. 그쵸? 주어 동사죠. 보어죠. 보어가 문 들어온 경우죠. 첫 번째 부정어구, 두 번째 장소 방향의 부사고, 세 번째 보어죠. 해석은 직역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소댓 구문이야. 소댓. 근데 이게 앞으로 온 거야.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 너무 중요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 디제스처, 재난 동안 결과의 대시죠. 얘는 결과에 더 자세히 하면 부사절 접속사거든. 결과에 소댓 구문이 그 이행문에 부사절 접속사에 들어가 있잖아. 너무나 중요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재난 동안 그 일반적인 사회적 그 배리얼, 장애물이라는 게 종종 낮아진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 우리는 낯선 사람한테 말 걸 거잖아. 어떤 방식으로 그러냐면 우리가 절대로 보통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단 다 읽어볼게. 상대적으로,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그런 디스럽션, 혼란이나 방해 있잖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가 있어? 파이어 드릴, 소방훈련 있죠. 갑자기 소방 알람 울리는 거. 혹은 매우 늦는 기차, 갑자기 기차가 안 와. 이런 게 다시 한번 수요동사, 우리에게 그 허용을 주는 것 같답니다. 즉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일반적인 에티켓을 깨도록 깨는 허용을 주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낯선 이에게 말하는 허용인 거죠. 되냐? 옆 사람한테 물어보잖아. 지하철 언제 와요? 왜 이렇게 늦어요? 이런 식으로. 되냐?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게? 웨이 오른쪽에. 그쵸? 무슨 격? 그쵸?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라고 쓸게. 위치. 대신 쓰임이 많으니까. 5번 문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더비더비죠? 그럼 어디에서 끊으면 되냐? 그쵸? 끈적. important. 주어.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여기 is 정도가 생략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쉼표에 동그라미 치기로 약속했고, 뒤로 넘어가서 urgent에서 끊고, 주어. 여기는 동사가 이렇게 살아있네. 해석. 더 중요할수록 그 이벤트라는 게 특정 퍼블릭 대중에게 더 디테일드, 세부적이고 긴급해진답니다. 뉴스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는 게. 갑자기 시험 기간이 2주 앞당겨졌다고 해봐. 그러면 엄청 지금 중요하잖아. 너네한테. 그러니까 어때? 엄청 세부적이고 긴급하잖아. 그 뉴스 빨리 어떻게 된 건데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authoritative, 권위 있는. 그 권위 있는 사실의 그 원천, 권위 있는 사실에 대한 원천이나 출처가 없다면은 그게 신문이든지 혹은 신뢰받는 방송사든지 간에 루머라는 게 자주 run riot 하면 riot이 폭동이란 뜻이 있거든. 제멋대로 뻗어나가다. 여기에서는 그렇죠. 코로나 때도 그랬죠. 믿을만한 정보 원천이 없으면 막 SNS에서 코로나 걸리면 이러라더라 저러라더라 뭘 먹으라더라 뭐래 이런 말이 퍼지는 거죠. 큰일이다. 뒤에 수업이 더 많은데. 그 루머가 시작이 된답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야. 일단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쵸?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빨간색으로 등위 접속사 처리한. 그쵸? 오른쪽에 있는 feel이랑 왼쪽에 있는 believe죠. 그쵸? 루머라는 게 시작되는 거죠. 왠 좋아?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야. 이것도 이렇게 구조 파악할 수 있어. 그들의 그룹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비록 루머라는 게 unproven, 증명되지 않았을지라도 느끼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그쵸? 전달을 해야 된다고. 빨간색 괄호 여기서 닫으면 되고. 여기에서 이실칭하는 건 뭐냐?
그쵸? 더 rumor. 여기서 unproven 3번 형광펜 칠게. 반이어 써줄게. proven. 어렵지 않으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un을 빼면 된다. unproven, proven.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8번 문장도 가정법이거든? 가정법 과거야. 8번 문장의 가정법 과거 표현을 일단 2번 형광펜 쳐놓을게. if 과거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would 패스 나왔네.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가정하는 거야.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듣잖아. 뭐라고 듣냐면 그들의 employers, 고용주죠. 사장. 고용주의 비즈니스, 사업이 잘 안 돼. 나쁘게 되고 있어. 잘 안 돼. 이걸 들었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될 거라고? redundant? 해고되게 만들어질 거라고 듣는다면 얘네 지금 형용사가 남은 형태죠. 해고되게 될 거라고 듣는다면 그들은 뭐 하겠어? 그 대신 지시형용사 그 정보를 계속해서 넘기는 거죠. 그 동료에게. 당연히 그렇겠죠. 되냐? 그래서 주제문은 2번이랑 7번. 위기 상황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도 전달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 수동태로 일단은 능동형을 수동형으로 바꾸려면 스텝 1 뭐야? 목적어를 주어로 갖고 오니까 A랑 B 중에 목적어가 뭐야? A죠. B는 전명이다. 목적어는 동사 바로 뒤에 와서 을로 해석되는 애니까. 그 다음에 스텝 2는 B 그쵸. PP 형태로 바꾼다. 스트립 2 P 두 개 맞죠? 맞네요. of B.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 A는 B가 없다. A는 B가 없다. 돼? 그럼 이 형태 어디 나오는지 알아? 5번 문장에? 그쵸? 세 번째 줄에 stripped of가 왜 형태가 이렇게 나왔는지 알겠지? 이렇게 묶이잖아. 이거 지문 어려울 텐데. 그쵸?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형태 stripped of 무엇이 없는인데 무엇이 없는 어떤 관계가 없는 이래. 있는 이 가 셋 그것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되니까 무엇이 없는 stripped of 되냐? 이거 지문 어렵고 무조건 출제될 지문 중에 하나니까 한번 잘 따라와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는 투부정사에 수동형이 2번 나오거든. 그거 빼고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없는데 일단 1번 문장에서 1번 문장 보면 sim2가 계속 나오네. sim2는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돼.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 예술이라는 게 문화적인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대. 근데 이 문화활동이라는 게 활용하는 거죠. 혹은 영향을 받는 거죠. depend on이랑 동의어라고 했으니까. 혹은 반발하는 거죠. 특정 문화 전통이나 특정 공유된 이해. 그 다음에 특정 가치와 아이디어라는 것을. 근데 이렇게 앞에 열거된 거 있잖아, 얘들아. 전통이나 이해나 혹은 가치나 아이디어 같은 게 결국에는 무엇의 특징이야? 시간과 장소의 특징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잖아. 앞에 열거된 tradition, understanding, value and idea라는 게. 그 다음에 in which,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그쵸? 이렇게 닫으면 되죠. 해석되니? 이거 국어절절하는데 이거 한번 요약해봐. 이면지의 1번 문장만 한번 요약해볼래?
2명 시켜볼게요. 요약을 계속 할 건데 2명 지간만 시켜볼게요. 요약할 때마다. 채영이 뭐라고 했냐? 사람들은 예술이 시간과 공간의 특징으로 갖는 문화적 행위라고 본다. 하은이는? 예술은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와 장소의 영향을 받은 활동이다. 둘 다 그 시기와 장소가 들어갔네. 그쵸? 전 예술은 문화적 활동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화라는 게 결국에는 그 장소와 시기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럼 그 특징을 너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간단하게 예술은 문화적 활동 이렇게 할게. 괄호 열고 쓸까? 시기와 장소의 영향받음.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이건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 예술이라는 게 당연히 시기와 장소의 영향을 받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과학이잖아. 항상 과학이랑 예술이 대조되거든. 근데 과학의 경우에는 하지만 의견이라는 게 다르답니다. 3번에서 얘기하기로는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3번에서 또 간주동사 나오는 거 보이죠? 3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서. 그래서 CA, as B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쵸? A를 B라고 생각하다 간주동사. 일부 과학자들은 예를 들면은 great이 위대한이란 뜻이 있다. 위대한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인 JBS 할데인이라는 사람은 과학이라는 것을 비슷한 라이트, 관점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역사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역사적 활동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요약한 거랑 똑같네. 그리고 이해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맥락. 여기서 그 맥락이라는 것은 특정 시기와 장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특정 시기와 장소. 그 맥락. 특정 시기와 장소.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아까 질문했던 3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that 두 개가 이렇게 병렬되는 건 알죠? that 두 개가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이 that의 선행사가 활동이니까 활동이라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거잖아. 그냥 to 부정사에 수동태 나오는 거. to be understood인 거. 그럼 선생님이 너네 어떻게 틀리게 출제하시겠냐? to? 그쵸, understand. 능동형으로 쓰면 안 되는 거. 4번까지 한 다음에 한번 요약해 볼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나오네요. 간주동사. 과학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그 객관적인 축으로 본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문화적 관점과 가치에 그것을 창조하는 사람의 문화적 관점과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얘랑 얘네. 그쵸? 그쵸? 뭔 말인지 되죠? 문화적 관점, 그 다음에 가치,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되냐? 그러면 3번이랑 4번 한번 요약해 볼래? 3번이랑 4번만 요약하면 끝이다.
효민이 3번은 뭐라고 요약했어? 3번이랑 4번이 일단 대조되는 내용인 거거든. 사람들이 1번 문장에서는 예술은 전부 다 문화적 활동이라고 동의를 했는데 과학은 2번 문장에서 다르다고 하면서 3번이랑 4번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이 나오잖아. 3번은 뭐라고 요약했냐?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활동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거 문화 예술이랑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 과학도 3번은. 그 다음에 4번은 뭐라고 요약했어? 과학을 순전히 객관적인 이유로. 그쵸.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4번인 거죠. 그러면 3번은 이렇게 요약할게. 의견 A. 한 가지 의견. Some scientist의 의견이죠. 과학은 결국에 역사적 활동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역사적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역사적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쓴 거랑 똑같죠. 시기와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의견 A. 과학은 역사적 활동, 시기와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과학은 역사적 활동이다. 예술이랑 비슷하게 일부 과학자들은. 4번에서는 이제 의견 B가 나오죠. 아니다. 과학은 객관적인 추구다. 주관이 아니라 객관이다. 객관. 객관적인 추구다.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화의 영향이 없다. 보통은 우리가 4번으로 생각하기는 하죠. 과학은 객관적이라고. 되냐? 4번부터 6번까지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게. 이렇게 묶을게.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왜 과학이라는 게 객관적인지. in ing는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로 해석하면 되죠. in ing.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 이러한 과학의 관점을 묘사할 때 그 철학자인 휴라는 사람이 얘기한답니다.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 근본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이죠. 그 세계에 대한. 그쵸? 그리고 그 세계라는 게 단순히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is, 존재하다. is가 존재하다는 뜻이다. 거기에 존재하는 세계의 질서인 거죠. 되냐? 발견되기 위해서 혹은 발견되는 동그란 거로. 얘도 수동태. 세계라는 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니까 to discover로 쓰면 안 되죠. 투부정사는 내가 여기에서 해석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 그러면 해석을 하면은 여기 일단 저 대신 동격인 거 알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본적인 세계에 대한 질서가 있다. 근데 이 질서라는 건 선행사를 올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질서라는 게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견되는 거죠. 뒤에는 뭐 과학자에 의해서겠죠? 순수한 팩트의 세계라는 거야. 어떤 관련도 없어 가치랑은. 여기서 가치가 얘기하는 건 역사적 혹은 문화적 가치를 얘기한 걸 거 아니야. historical 혹은 cultural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 historical, cultural value를 얘기하는 거죠. 가치랑은 상관이 없다. 우리 인간이 부여한. 그냥 자연은 있는 그대로고 인간은 그거를 발견할 뿐이다. 그 과학의 목표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그냥 제시하는 거야. 이 세계를 순수한 팩트의 사실의 이러한 세계를 제시하는 거거든. independently of 무엇과 관계없이. 관계가 없어. 어떤 관계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이 contingently 혹여라도 가질지도 모르는.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이 세계야. 이 세계. 이 세계가 혹여라도 가질지도 모르는 어떤 관계랑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배열은 여기에서 1번 뜻으로 가지다다. 가지다. 뜻이 많지만 두 번째 뜻도 써줄게. 견디다. 참다.
세 번째가 낳다. 그 애기 낳는 거 낳다. They were born. 그래서 we were born in 연도죠. 그래서 과학의 목표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러한 순수한 팩트의 세계를 제시하는 거야. 어떤 관계랑은 관계가 관련이 없어. 그 세계가 혹여라도 갖고 있는 관계인 거죠. 인간의 관행과 그 경험에 있어서 그 세계가 혹여라도 갖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관계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즉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라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뒤에 선택지의 답은? 그쵸, 관점이죠. 과학이라는 게 자유롭냐, 문화적 맥락에서 자유롭냐 아니냐에 대한 관점이다. 뭐가 옳고 그르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냥 두 개를 서술했을 뿐이다. 그런 관점들이 있다고.